안녕하세요.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하긴 해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네요. 여행 다니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죠. 오늘은 해화역 4번 출구에서 트레킹 여행을 시작합니다. 해화역 4번 출구에서 왼쪽으로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궁궐 중 한 곳인 창경궁을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비운의 궁궐 창경궁을 견사또와 함께 걸어보시죠. 골목길이 끝나는 큰 길에서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을 지나갑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을 지나면 창경궁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니까요.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자차 이용하실 분은 주차요금 참고하세요. 주차장을 지나 돌담길을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창경궁 정문 앞 매표소에 도착합니다. 창경궁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쉬는 날은 매주 월요일이니까요. 참고하세요. 창경궁 정문인 홍화문은 보물 제384호로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창경궁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순환을 당한 아픈 역사를 간직한 비운의 궁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입장할 때는 이곳에 입장권에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화문을 들어서면 관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중앙의 명전문을 향해 직진하는데요. 저는 오른쪽 길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당지 쪽 산책로를 걸어보고 다시 이곳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문을 지나면 걷기 좋은 산책로가 나오는데요. 예전에 이곳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키면서까지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려 했었죠. 어렸을 때 기억으로 여기쯤이 동물원이 있었던 자리 같은데요. 봄이면 벚꽃놀이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 수많은 벚꽃나무를 심고 궁궐의 정각들을 헐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었죠. 그 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동물원과 식물원 등 일본식 건물들을 철거하고 복원을 시작합니다. 다시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으로 교체하고 동물원은 서울 대공원으로 이전하고 벚나무는 여의도 윤중로로 옮겨 심게 됩니다. 그 뒤로 현재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홍화문에서 10분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춘당지에 도착하는데요. 본래 이곳은 활을 쏘고 과거를 보던 춘당대 앞 너른 터에 자리했던 작은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이곳 춘당지에는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기에 왕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내농포라는 노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제가 이곳도 파헤쳐서 연못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1983년 복원이 시작되면서 전통 양식의 연못으로 새롭게 조성하게 됩니다. 건너편에 줄기에 마치 하얀 칠이라도 한 듯한 나무가 보이는데 궁금하시죠? 하얀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네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춘당지 쪽에서 보였던 하얀 나무는 바로 백송입니다. 백송은 나무 껍질이 하얗고 오래되면 나무 껍질이 저절로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희귀한 나무로 조선시대에 사신이 솔방울을 가져와 심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 제동 헌법재판소 백송, 고양 송포 백송, 예산 용궁리 백송, 이천 신대리 백송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에는 세 구리의 백송이 있습니다.
궁궐 관람만 하고 이곳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경궁에 오시면 산책로도 거닐어 보고 백송도 꼭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송을 구경하고 춘당지 옆 산책로를 걸어갑니다. 춘당지는 서울 도심에서 흔치 않은 넓은 연못인데요. 주변의 숲도 울창하여 많은 새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헤엄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연못 중앙의 섬에서 원앙들이 쉬고 있네요. 춘당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팔각 7층 석탑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1992년 보물 제 1119호로 지정된 탑입니다. 기존의 석탑들과는 양식이 다르고 보기 드문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대석과 기단부가 매우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석탑입니다. 춘당지를 지나서 장경궁 가장 위쪽에는 대온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실 앞에 분수대도 모양이 특이하죠? 대온실 출입구 앞에는 두 그루의 소나무가 마치 문지기라도 되는 듯이 자리 잡고 있네요. 장경궁 대온실은 1909년 건축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데요. 이곳도 일제강점기 때 불손한 의도 아래 정각들을 헐어내고 지어진 동물원 등과 함께 1909년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곳은 훼손된 장경궁의 일면을 보여주는 건축물인 셈이죠. 건축된 지 이미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역사적 가치에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근대 문화유산으로 의미를 가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실로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야생화, 자생식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생화를 심어 가꾼 자생화단과 더불어 권례 자연학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춘당지와 백송, 대온실을 관람하고 다시 홍화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건너는 다리가 옥천교입니다. 조선시대 모든 궁궐 마당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게 특징인데요. 궁궐 뒤후 산과 짝을 이루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길지가 되라고 궁궐 앞쪽에 일부러 낸 물길이라고 합니다. 궁궐의 명칭인 창경은 창성하고 경사스럽다는 뜻입니다. 명정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 뒤로 명정전이 보입니다. 명정전으로 가는 길 양쪽으로 품계석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서쪽이 무관이고 동쪽이 문관의 자리입니다. 명정전이 가까워질수록 품계도 올라갑니다. 마치 신하들이 엎드려 있는 사이를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명정전은 국보 제22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궁궐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 국보로 지정받게 됩니다. 이곳은 애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국가의 큰 행사를 치르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전각의 명칭인 명정은 정사를 밝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자 뒤로는 1월 5공도가 보이는데요. 삼나 만상을 상징하는 해와 달 5개의 봉우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장 중심부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봉황 한 쌍이 그려져 있습니다. 명정전 뒤로 돌아가면 문정전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은 경연을 열거나 왕이 진무를 보던 주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28세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고요.
문정전을 지나면 숭문당이 나오는데요. 숭문당은 임금이 신하들과 경연을 열어 정사와 학문을 논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숭문당을 지나서 문을 나서면 후원 뜰이 나옵니다. 창경궁은 1418년 세종 1년에 세워진 별궁인데요.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등극하면서 머물렀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1952년 선조 21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양에 있던 모든 궁궐들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 뒤 창경궁은 1616년 광해군에 의해 재건됩니다. 1624년 인조 2년에 이괄의 난으로 통명전, 환경전, 양화당 등 많은 건물들이 또 한 번 소실되게 됩니다. 인조 11년 다시 중건되었는데 1830년 순조 30년 대화재가 발생하여 또다시 소실되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그야말로 비운의 궁궐입니다. 왕실 가족의 침실이었던 환경전을 지나서 경춘전도 지나갑니다. 경춘전은 많은 왕실의 여인들이 거쳐가며 그들의 자취를 남겼던 곳인데요. 정조와 현종이 태어난 곳이며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승하한 곳이기도 합니다. 창경궁 내전은 이처럼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희노애락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경춘전을 지나면 양화당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창경궁의 침소로 사용하던 곳인데요. 통명전에서 생활하던 내명부 수장들의 접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통명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왕의 침전 겸 연회용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창경궁 내전 정각들 중 이상이 가장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고 쓰러진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늦봄에서 초가을 사이에는 이곳 대청을 개방하여 누구든 들어가서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해서 관람객들한테 인기가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통명전을 돌아서면 서쪽에는 화강암으로 조성한 사각형의 작은 연못이 있는데요. 연못의 발원지는 통명전 서북쪽에 있는 샘물로 이 물이 돌로 된 물길을 따라 흐르다 연못으로 떨어집니다. 봉황의 부리 모양의 석조물로 물이 흐르게 만들었는데 한껏 운치를 더해줍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에 흉물을 묻었다는 곳이 이 일대라고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사약을 받게 되었고요. 돌다리를 지나 서쪽으로 걷다 보면 높은 계단이 나오는데요. 창덕궁과 연결되는 계단입니다. 창덕궁 관람하실 분은 계단을 올라가서 표를 한 번 더 끊어야 됩니다. 계단 옆을 지나 창경궁 담을 따라 산책로를 걸어갑니다. 날씨도 좋고 산책로 옆으로는 진달래도 활짝 펴 걷기에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조금 걷다 보면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복원된 출입구 앞에 도착하는데요. 아직은 준비 중이고 종묘로 넘어갈 수는 없네요. 일제강점기 때 이곳 종묘로 이어지는 산맥을 절단하고 도로를 내게 됩니다. 맥을 끊어버린 셈이죠. 1980년 복원공사를 시작해서 이곳 창경궁과 종묘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궁궐명도 창경원에서 창경궁으로 다시 찾게 되었고요. 도로를 터널로 만들고 복원을 했지만 과거의 아픈 상처까지 치유가 될까요? 복원된 터널 모습입니다. 산책로를 걷고 계시는 왕과 왕비께서는 창경궁의 아픈 역사를 알고 계시려는지요. 지금까지 아픈 역사를 지닌 창경궁에서 변사또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